네, 이제 곧 은행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대형 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이제 곧 은행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왜 대형 호재라는 말까지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 설명을 뒤에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에서요, 은행이 비트코인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고 팔고 보관하지 못하게 금지를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바로 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은행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사고 팔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자마자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체로 참여하는 대형 은행들이 이제까지는 현금으로만 ETF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현물 비트코인으로도 거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승인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은행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조만간 뭐 곧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게 되는 것이고 은행들의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가 확장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훨씬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직접 현물을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비트코인 보관 증서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예컨대 미국 달러로 10,000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00만 원이 좀 넘죠. 그냥 1,4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한테 이 돈을 주면요, 블랙록이 고객이 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업체한테 맡겨서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돈 준 고객한테는 일종의 비트코인 보관 증서, ETF 주식을 주는 건데요. 나중에 고객이 이 주식을 팔게 되면 블랙록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으로 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블랙록은 고객하고 직거래를 안 합니다. 중간에 공인된 참여자, 영어로 AP라는 중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블랙록한테 허가를 얻은 JP 모건 같은, JP 모건 증권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이 고객을 대신해서 블랙록하고 거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려는 고객 돈은 JP 모건한테 갑니다. JP 모건은 고객한테 받은 돈을 블랙록한테 줍니다. 그러면 블랙록은 돈을 받고 ETF 주식을 그만큼 발행해서 JP 모건한테 주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자기네 수탁 업체, 코인베이스 같은 업체에 보관을 맡깁니다. 블랙록한테 ETF 주식을 건네받은 JP 모건은 그걸 이제 고객한테 주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한 이 JP 모건은 수수료를 그만큼 챙기게 되는 겁니다. 고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 때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고객이 현물 ETF 매도 버튼을 누르면 JP 모건이 ETF 주식을 블랙록에 주고요. 그러면 블랙록이 그 주식만큼의 비트코인, 자, 이걸 수탁 업체에 맡겨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서 JP 모건한테 현금을 주게 됩니다.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주는 거죠. 그럼 그 현금이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가는 거고요. 자, 이게 아주 단순화해서 이 설명을 한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시스템인데요.
블랙록을 비롯한 업체들이 이 나스닥과 같은 거래소를 시켜서요. 자, 요거를 어 이 이런 그 서류를 이 SEC에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JP모건 같은 중개업체, 대형 은행들이 현금 외에 비트코인 현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예컨대 이제는요. JP모건한테 비트코인 받고 ETF 주식을 주고 ETF 주식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건네주고 이렇게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게도 해달라는 겁니다. JP모건하고 블랙록 둘이 거래할 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해달라는 거죠. 은행이 비트코인 사서 보관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옵션도 허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블랙록이 나스닥을 시켜서요. 신청한 이 신청서 이걸 보면요. 현금 주문보다 비트코인 현물 주문에 혜택을 주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 마감 시한 이 측면에서 현금 주문을 하려면 거래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주문을 하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주문은 거래일 당일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JP모건이 다음 주 화요일 28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주식 10만 주를 사거나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하루 전날인 2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하면 당일 화요일 28일 오후 4시까지 주문을 하도록 시간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블랙록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를 하는 게 이득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세금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ETF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야 되죠. 그때 산 가격과 판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세금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JP모건 같은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JP모건 같은 중개업체랑 비트코인으로만 주고받으면 비트코인 받고 ETF 주고 ETF 받고 비트코인 주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블랙록은 사고 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JP모건 같은 은행한테는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고객한테 이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고객한테 현금을 받아서 그걸 주고 비트코인 ETF를 살 수도 있고 고객한테 현금을 받은 다음에 자기네가 그걸 비트코인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그걸 그 비트코인을 주고 ETF를 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고객한테 직접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걸 주고 ETF를 살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뭐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업체인 이 JP모건 같은 이 사람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죠. 이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조만간 곧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직접 보관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